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기본관호학 원 김경순입니다. 9주차 개인위생관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와 필기도구를 준비하세요. 네, 이번 주차에는 개인위생 하이진입니다. 그래서 그림에 보이듯이 우리 칫솔과 치약 보이시죠? 네, 한번 이미지를 그려보시고요. 물 준비하겠습니다. 우리 여러 각각 색깔들의 아이스크림 있죠? 엄청 맛있게 보이죠? 근데 이런 단 거를 먹으면 양치를 잘 해야 됩니다. 네, 아이스크림은 맛있는데 우리 양치를 잘 하지 않으면 우리 치아가 썩겠죠. 우리 개인위생 중에서 우리 양치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그림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앞으로 나올 이런 양치 구강위생에서 이 그림을 기억하면서 수업을 들으면 또 좀 더 이해가 빨라질 것 같습니다. 9주차 개인위생 학습 목표 보겠습니다. 학습 목표 발간호, 특별 구강간호, 목욕의 목적을 설명할 수 있다. 회음부 페리니얼 케어입니다. 회음부 간호의 절차를 설명할 수 있다. 그래서 교재는 459쪽부터입니다. 우리 발간호네요. 발. 그래서 우리 간호에 있어서는 이 발에 대한 거는 우리 DMFC라고 해서 당뇨발에 대한 얘기가 중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고시와도 연결되는 부분이니까요. 발간호, 발이라고 하면 당뇨발을 떠올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 구강간호 있는 부분은 이제 치아가 나올 거고요. 네, 그리고 틀니, 네, 귀엽게 그려놨죠? 틀리고 개인위생 부분은 우리 목욕하는 거. 여러분들 목욕을 좋아하나요? 네, 우리 아이 때는 엄청 목욕하는 거 싫었었죠? 네, 그리고 요거는 허브예요, 오일. 그래서 개인위생을 하고 이런 오일을 목욕하고 난 뒤에 오일을 바르고 이거는 치료적 목욕으로 해서 오일을 발라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허브가 그런 종류고요. 그리고 이제 손발톱 관리에 있어서는 손 보이시죠? 네. 우리 손톱 보면은 일자로 잘려 있나요? 아니면 둥글게 잘려 있나요? 네, 맞습니다. 손톱은 일자로 이렇게 잘라서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끝부분은 조금 뾰족해서 우리 스타킹이나 신으면 뭐 이렇게 고가 나간다는가 이런 부분들이 있겠죠. 또 혹시나 또 걸리면 상처가 날 수도 있어서 그 부분은 교재에는 줄로 이렇게 끝부분을 다듬어 주라고 되어 있고요. 이거는 실제 사진입니다. 우리 교수 4명 중에 한 분의 사진이거든요. 네, 조금 둥글기는 하지만 그래도 거의 일자로 지금 잘랐죠? 네, 우리 5번째 손가락도 보시면 일자로. 그래서 간호사들은 주사를 워낙 많이 놓고 하다 보니까 알코올을 많이 만지게 돼요. 그래서 많이 거칠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 핸드크림 이런 것들은 필수로 잘 가져다니시면서 손 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옆에서 본 모습. 네. 그리고 우리 눈에 대한 부분도 있어요. 눈은 기준이 코를 기준으로 해서 보시면 돼요. 코를 기준으로 해서 보면 여기서는 여기가 코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이 내안각이 되는 거예요. 내안각. 내안각. 그러면 이쪽은 뭐가 되죠? 네, 외안각이 돼요. 그래서 우리 연고 바르거나 아니면 닦아낼 때도 항상 여기 내안각에서 외안각 쪽으로 닦아냅니다. 그리고 안약 아니면은 튜브로 되어 있는 그런 안연고를 넣을 때도 이렇게 내안각에서 외안각 쪽으로 넣게 됩니다. 네, 여러 인종의 눈 색깔이 보이네요. 그리고 우리가 안약 떨어뜨릴 때도 위로 보세요 하고 해서 지금 이렇게 위로 본 상태에서 이제 떨어뜨리고요. 여기도 코가 여기가 되겠죠. 코
코가. 그래서 내양각은 조금 모양이 조금 다르게 표시되어 있죠. 네, 외양각이랑 좀 다르게 여기도 코고요. 여기서는 여기가 코가 되겠네요. 네, 그래서 내양각, 외양각 구별하는 것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교재로 넘어가서 우리 9주차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59페이지 개인위생입니다. 네, 학습 목표는 앞에서 PPT에서 봤듯이 이제 개인위생에 대해서 우리 발, 구강, 눈 내양각, 외양각 했던 거 기억나죠? 네, 그런 부분들. 그 중에서도 발의 당뇨, DM푸시라고 얘기했던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DM, 당뇨, 발입니다. DM푸시라고 하고요. 거기에 대한 고위험 대상자 간호들이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위생, 하이진에서 목욕의 목적, 목욕의 종류. 네, 그래서 성인 대상자 목욕이 나오고 특별 구강 간호라고 해서 스페셜 마우스 케어. 네, 이런 부분들은 뭐 중환자실에서 이루어지겠죠. 그리고 주요 용어는 네, 이쪽에서 너무 시간을 허비하면 안 돼서 뒤쪽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앞에서 얘기했던 뭐 하이진 이런 얘기들입니다. 460페이지 준비해 주세요. 네, 그래서 하이진 계속 얘기를 하죠. 이게 개인위생입니다. 개인위생은 네, 목욕, 화장실 사용, 전반적인 신체 위생 및 치장을 통해 이루어지는 자가 간호입니다. 우리가 셀프 케어라고 하죠. 그래서 스스로 하는 거예요. 개인위생.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양치하고 세수하고 그리고 조금 부지런한 학생들은 뭐 샤워하면서 다 머리 감고 이렇게 하죠. 이런 것들이 다 개인위생에 해당됩니다. 네, 오른쪽 단락 보시면 이제 피부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피부에 대한 내용은 우리 인체 구조와 기능 인구기에서 배웠을 겁니다. 해부학적으로 그 스킨 피부에 대해서 이제 기능 5가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능은 상해로부터 조직을 보호한다. 네, 프로텍션 하는 기능입니다. 신체의 첫 번째 방어선입니다. 우리 몸을 보호하는 제일 첫 번째 방어선으로 이 피부가 네, 역할을 하는 겁니다. 피부가 없으면 뭐 다른 뭐 감염이라든가 이런 게 바로 우리 조직 안으로 들어와 버리겠죠. 그래서 첫 번째가 방어선, 두 번째는 이제 체온을 조절합니다. 그래서 우리 BT, 우리 바이탈사연에서 TPR, BP 할 때, 템퍼레처 할 때, 우리가 정상을 알아야 되고, 정상을 알아야만이 이제 비정상을 안다고 했죠. 그래서 고체온, 저체온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겁니다. 네, 거기에 해당되는 체온이거든요. 그 체온을 조절하는 것이 피부의 역할, 두 번째 역할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신체의 냉각은 피부 혈관의 확장에 따른 우리가 증발, 복사, 그리고 신체로부터의 전도에 의한 열 손실 이루어진다는 것. 그래서 체열은 발안의 감소와 말초 혈관의 수축을 통해서 보조적으로 체온이 조절됩니다. 세 번째는 피지를 분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피지는 체모와 피부의 윤활제로 작용을 하고요. 체모가 부서지는 것을 방지하고 습기가 부족할 때 피부로부터 수분 증발을 막습니다. 그래서 지방은 열을 잘 전달하지 못하므로 이 피부로부터 열 발산을 줄이고 그리고 살균 작용을 합니다. 네, 이 부분 산성으로 변화하면서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 회원부 같은 경우에도 우리 정상으로 이제 유지되는 게 약산성을 유지를 하거든요. 그래서 앞에서 우리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우리 회원부를 씻을 때 그냥 일반적인 물로 이제 샤워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그 회원부에 해당되는 세정제를 이용하라고 했었어요. 그 부분이 뭐냐면 약산성을 유지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알칼리로 된 이제
비누라든가 이런 거를 해다 버리면 산도가 깨지기 때문에 균이 들어갈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살균 작용 얘기는 이렇게 그 있는 부분이 이제 산성으로 변화하면서 이런 살균 작용까지 할 수 있도록 이 피지가 그런 역할도 담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신체 부위에 따라서 그런 물질들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이 피지를 분비함으로 해서 이렇게 살균 작용을 하기도 합니다. 네 번째 기능 보시겠습니다. 461페이지 네 번째 기능에는 신경감각 수용체를 통해 통증, 온도, 접촉, 압력에 대한 감각을 전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뜨겁다, 차갑다 이것을 피부에 닿으면 알겠죠. 그래서 기능 중에 네 번째는 감각 전달, 다섯 번째는 이 피부에 있는 비타민 D 전구체는 자외선에 의해 활성화되어 비타민 D가 합성되고 흡수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타민 D 합성할 때 햇볕을 많이 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자외선에 의해서 이 피부에 있는 비타민 D 전구체가 활성화되는 겁니다. 이렇게 다섯 가지가 피부의 주요 기능이 되겠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표 15-1 보겠습니다. 개인위생에 영향을 주는 요인, 우리 앞에서도 계속 하는 얘기가 영양 주는 요인들을 항상 얘기를 하죠. 혈압을 높이는 영양 요인, 체온을 높이는 영양 요인, 아니면 맥박을 높이는 영양 요인,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자주 시험에도 출제가 되고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확실하게 알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이 개인 위생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6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씻는 것, 그렇잖아요. 목욕, 뭐 세수하고 양치하고 이런 것들을 어떤 사람들이 잘 안 하는 것, 아니면 잘 씻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인 6가지는 문화, 종교, 환경, 발달 단계, 건강과 에너지 수준, 개인의 기호입니다. 특히 이제 문화에 있어서는 한번 보시면 어떤 문화권은 신체의 냄새를 불쾌하게 여기지만 또 어떤 곳에서는 정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따라서 하루에 뭐 한 번 아니면 2번 아니면은 뭐 일주일에 한 번, 우리가 그렇다고는 하겠지만 이게 문화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고요. 종교도 씻는 의식을 갖는 종교도 있고, 이 환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목욕시설이 영향을 많이 주겠죠. 여기 노숙자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노숙자들은 잘 씻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이런 환경에 따라서 개인 위생에 영향을 주는 거고요. 발달 단계에서는 실천할 수 있는 것도 아이가 다르잖아요. 아이 연령에 따라서 혼자서 양치를 못하는 경우도 있고, 이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제 어른들이 잘 격려를 통해서 이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 간호라는 게 뭐죠? 네, 셀프 케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의 능력을 키워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이제 하게 만들어줘야 되고, 이 발달 단계에 따라서 이 개인 위생에 영향을 준다는 거고요. 건강과 에너지 수준, 우리가 아픈 사람은 사실은 지금 계속 뭐 장염에 걸려서 병원에서 계속 설사에 그리고 토하고 있는데 씻으라고 하면 너무 힘들겠죠. 에너지가 없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개인 위생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되고요. 개인이 기호에 따라서는 어떤 사람들은 욕조에 들어가야지만이 씻은 것 같다, 어떤 사람은 샤워를 더 좋아한다 하는 거에 따라서 이렇게 개인 위생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6가지 봤고요. 그러면 이러한 이제 개인 위생에 있어서 간호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461페이지 사정 단계 어세스먼트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사정은 대상자의 피부, 개인 위생의 사정은 대상자의 피부 간호, 자가 간호 능력, 우리가 아까 셀프 케어라고 했었죠. 셀프 케어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과거와 현재 피부 문제를 파악하기 위한 간호력. 피부 문제라고 하면 우리가 욕창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아니면 피부의 어브레전에서 뭐 넘어져서 이제 까지거나 뭐 아니면 화상을 입었다든가 이런 피부 문제들, 이런 걸 파악하기 위한 간호력이 피부에 대한 신체 사정을 다 포함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재 바로 463페이지로 가겠습니다. 그 중에 자가간호, 이제 결핍입니다. 셀프 케어. 우리 간호 이론가 중에서 자가간호는 오래미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오래미 자가간호가 있고, 이 자가간호 결핍의 원인을 보면 박스 15-1입니다.
네, 463페이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자가간호가 제일 안 되는지 원인은 동기의 약화, 왜 씻어야 되는지 모르는 것, 기력의 저하 혹은 피로, 통증이나 불편감, 감각 혹은 인지장애, 신체의 부분에 대한 혹은 공간감각의 저하, 신경근육계 혹은 근골격계 결함, 내과적 문제로 인한 제한, 치료 절차로 인한 움직임 제한, 네, 정맥 주사와 석고붕대가 있죠. 우리가 정맥 주사를 이제 왼팔에 맞고 있거나 아니면 왼팔을 석고붕대를 하고 있으면 이 팔이 움직이는 게 자유롭지 않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자가간호 결핍의 원인이 되겠죠. 네, 극심한 불안이 있을 때, 그리고 환경적 장벽 하면 씻을 수 없는 아까 우리 앞에서 노숙자 얘기를 했었죠. 아니면은 씻을 수 있는 목욕탕이 아주 멀리 있다던가 아니면은 샤워시설이 고장났을 경우, 이런 게 다 환경적 장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가간호 결핍의 원인이 될 것이고요. 네, 다음 465페이지를 보면 우리가 일하는 곳이 이제 임상 병원 현장이다 보니까 거기서 아니면 가정 노인 이제 시설 쪽에서 있을 때 어떤 것들을 이용을 하냐 하면요. 465페이지 샤워 의자 보이시나요? 네. 그래서 여기에 앉아서, 네. 사람이 앉아서 이제 하는데, 이건 당연히 미끄러지면은 안 되겠죠. 그리고 높이 조절도 가능하고요. 어떤 거는 여기 밑에 변기처럼 되어 있고, 여기 구멍이 뚫려 있는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샤워하면서 뭐 배변을 보셔도 가능하게끔 이제 만들어져 상품화되어서 나옵니다. 그리고 욕조에 설치된 평행 손잡이 하는 거는 이 부분입니다. 이 옆 뒤에 보이는 이 욕조에 이 손잡이가 있어서 우리가 요즘에는 안전을 되게 강조하거든요. 이제 기본 간호 파트에서 임상에서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안전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조금 유의해서 보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행 손잡이까지 보셨고 466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피부 간호의 일반적 지침을 보면 1. 견고하고 건강한 피부는 신체의 첫 번째 방어선이다. 앞에서 우리 기능에 대해서 피부의 기능에 대해서 했었죠. 첫 번째. 네, 방어선. 그래서 간호사는 모든 피부 간호에서 상해와 자극을 예방해야 됩니다. 1차 방어선이 깨지면 균이 들어간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상해와 자극을 예방하고, 두 번째, 피부가 손상으로부터 피하 조직을 보호하는 정도는 피부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와 피하 조직의 양, 건조 정도에 의한다. 여기서 우리 인구기에서 배웠겠지만 피하 지방이라는 게 나오죠. 피하 조직. 네. 그러면 제일 위에 우리 스킨이 있겠죠. 네. 그 밑에 뭐가 있어요? 하면 동글동글하게 우리 귤암의 껍질에 하면 또 노란 게 있죠. 실제적으로 사람도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피하 지방이 되겠습니다. 이 피하 지방은 이제 뚱뚱한 사람, 오베시티한 사람들은 이 피하 지방이 두껍겠죠. 그리고 아이 때는 이 지방에 이 세포수가 많아져서 소화 비만은 조금 컨트롤하기가 힘들어요. 이게 나이가 들면서 비만은 이 세포 자체가 크기가 커지는 거예요. 볼륨이 커지는 거고, 아이 때는 이게 숫자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소화 비만은 더 잘 관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일 위에 피부가 있고 그 밑에 있는 피하 조직,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게 우리 소고기 장조림 여러분들 좋아하시나요? 네, 결 따라 있는 이 부분이 근육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마다는 막이 있겠죠. 네, 그래서 크게는 이제 스킨, 피부, 피하 지방, 그리고 근육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서 이 피하 조직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피하 조직의 양, 건조 정도에 의한다. 그래서 영양 상태가 불량하고 건조한 피부는 손상을 받기 쉽다 하면, 영양 상태가 불량하다고 하면은 이 부분 피하 지방이 많지가 않겠죠. 네, 그래서 양이 줄어드는 거고, 그리고 건조하다 하는 거는 이제 이 피부 자체가 건조하고 푸석푸석하게 되면은 또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피부 간호의 이 두 번째가 일반적 지침이 되고요. 세 번째, 건조해서 건조해지지 않도록 하라는 거고요. 세 번째, 피부에 습기가 많으면 세균 성장과 자극을 증가시킨다.
그래서 목욕 후 피부의 물기는 자극이 없도록 부드럽게 말린다. 그래서 습기가 많은 부분들이 이런 겨드랑이 부분, 사타구니 부분들이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잘 말리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오른쪽 단락으로 가시면 피부 분비물과 피부 상주군의 작용으로 냄새가 유발된다. 그래서 청결이 가장 우수한 탈취제라는 거. 여름에는 사실은 냄새가 많이 나죠. 그리고 병원 가면은 그 환자들의 특유한 냄새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개인위생을 잘 해야 되는 부분들이 되겠죠. 5번, 피부 자극과 손상에 대한 피부 민감성은 개인에 따라,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다양하다. 그래서 피부 민감성은 이제 센시티비티죠. 피부 민감성은 영아나 소아, 노인에게 이 민감성이 높고요. 이 영양 상태 또한 민감성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비만한 사람은 이제 이런 피부 자극과 상해 위험이 높고, 불량한 식이 섭취 습관과 불충분한 수분 섭취 역시 이런 손상의 위험을 높인다는 거. 그리고 건강한 사람도 피부의 민감성은 매우 다양하다는 거. 그래서 이제 민감성 얘기가 나왔고요. 6번에 보시면 피부 간호에 사용되는 물품에는 특정한 작용과 목적이 있다는 거고, 그래서 그 부분이 15-4에 대한 이제 비누, 세정제, 목욕 오일, 크림, 로션, 파우더, 탈취제, 땀억제제, 거기에 따라서 이 목적이 다르겠죠. 그러면서 한번 이 부분은 읽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46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목욕의 종류입니다. 목욕은 청결과 치료. 네, 그래서 이 두 가지 목적으로 합니다. 일반적인 건 청결이겠죠. 근데 치료 목적도 있다는 거. 그래서 청결 목욕, 클린싱 베스는 완전 침상 목욕은 침상 위에 누워있는 의존적인 대상자의 전신을 씻는 목욕. 그래서 와상 상태에 있는 우리 대상자를 얘기하겠고요. 자가 침상 목욕은 간호사가 이제 부분적인 도움을 받아서 이제 스스로 하는 목욕. 그래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원래 간호의 목표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일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이렇게 부분적으로 도움을 받아서 하는 거. 그리고 부분 목욕, 불편감이나 냄새를 유발하는 부분만을 이제 씻는 목욕. 그래서 얼굴, 손, 겨드랑, 회음부 등만 씻고 팔, 가슴, 복부, 다리, 발 부분은 생략할 수 있다. 주머니 목욕이라는 거는 세척 용액을 함유한 10에서 12장의 일회용 물수건으로 구성된 상품화된 패키지로 전자레인지에 데워서 하는 이런 주머니 목욕도 있고요. 수건 목욕이라고 해서 누워만 있는 환자와 치매 환자에게 유용한 목욕이고, 이것은 큰 수건을 헹굼이 필요 없는 비누를 푼 따뜻한 물에 담가 적신 후에 목욕 담요와 바꾸어서 덮어주고, 부드럽게 마사지 하듯이 닦은 후에 큰 마른 수건을 덮어 피부에 물기를 닦고 말려준다. 제가 재활병원에서 있었을 때 환자분들이 잘 씻지 못하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 어떠냐 하면은 이제 그런 샴푸 같은 게 있는데 거품이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헹구지 않아도 되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머리에다가 그 샴푸를 놓고 이렇게 머리를 비벼요. 그리고 나면 이제 헹구지 않아도 된다고 했는 이 제품을 쓰면 환자들이 그 머리를 감았는 효과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도 바로 감았을 때처럼 상큼함과 또 머리도 그런 기름기가 없어지고 그런 제품화돼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주머니 목욕 여기도 보면 세척 용액을 함유한 이런 일회용 물수건으로 구성된 상품화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비슷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통 목욕은 침상 목욕에 비해 신체를 씻거나 이제 헹구기가 쉽고, 그리고 스펀지 목욕은 우리 열날 때 우리 아이들 스펀지로 닦아주면서 열을 내렸던 거 있었죠. 응급실에 가면. 그 스펀지 목욕이거든요. 그 스펀지 목욕을 할 때는 쭉 아이한테 정말 고열이 나면은 뭐 얼음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이런 것들이 더 어떤 기전에 의해서 다시 열을 생산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뭐 미온수에다가 이렇게 스펀지를 담구어서 그거를 닦아주면서 열을 밖으로 발산되게 해서 다시
정상 체온이 가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거든요. 근데 그때는 주의해야 될 게 복부는 제외를 합니다. 왜냐하면 아이 같은 경우 그렇게 배까지 닦아주면 장이 경련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응급실 가거나 소아과 가셨을 때도 이 스펀지 목욕을 할 때 이런 부분들을 조금 유념하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펀지 목욕은 통 목욕을 매일 할 필요가 없는 신생아들에게 권장됩니다. 그래서 이런 영아들은 체포 면적이 넓잖아요. 어린애에 비해서. 그래서 그 체열이 빠르게 손실됩니다. 그리고 샤워는 걸을 수 있는 대상자는 샤워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도움만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샤워 의자가 있습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여기가 변기가 있네요. 변기가 이렇게 앉아 있고 앉으면 이렇게 있어서 대소변을 봐도 괜찮게 되어 있고요. 여기는 바퀴가 되어 있고 이 바퀴는 잠그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누르면 잠그는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샤워 의자까지 봤습니다. 좀 전까지는 클린싱 베스라고 해서 청결 목욕을 봤고요. 여기는 이제 치료적 목욕이 있겠습니다. 치료적 목욕. 우리 아토피 환자들 보게 되죠. 그 아토피 환자들은 이제 이런 치료적 목욕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극받은 피부를 진정시키거나 치료하는 물리적 효과를 얻기 위해 사용된다. 그래서 약물을 풀어서 사용하고 이제 20분에서 30분가량 욕조에 있게 합니다. 그래서 장기 요양시설로 가셔서 이제 치료적이고 편안한 결과에 초점을 둔 개별 목욕법은 특히 치매 환자에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치매 환자들은 인지장애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점점 잊어버리는 병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인지장애가 이제 있는데 독일에서 이런 그 치매 환자를 케어할 때 이 환자들은 목욕을 가는 거를 정말 무서워한대요. 치매가 걸렸는데. 근데 나중에 그 문화를 봤더니 이 예전에 나치 유대인 이제 있었을 때 목욕 가자고 하는 거는 가스실에서 이렇게 인체 실험 한다고 이렇게 죽게 하는 그런 실험을 했었대요. 그래서 그런 문화에서 이제 자랐던 이 노인들은 이제 이게 어느 순간 무의식 중에 들어와 있는 거죠. 그래서 치매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목욕을 가는 거를 그렇게 싫어를 했대요. 목욕탕 가는 거는 곧 죽는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독일에 이런 예도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 교재에 보면 이런 동일 얘기뿐만 아니라 보통 많은 치매 환자는 흐르는 물 그리고 그들 얼굴 위로 흐르는 이 물소리를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이런 문헌에 나와 있네요. 2012년 호반이라는 연구가가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해서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음 생식기 간호 469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회음부에 있는 그래서 회음 생식기 간호 페리니얼 아니면 제니탈 케어라고 하고요. 회음부 간호라고 불린다. 그래서 회음부 간호는 침상 목욕의 한 부분으로 많은 대상자들을 당황하게 한다. 그렇겠죠. 부끄러운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환자한테 이런 수건, 물수건이라든가 아니면은 그런 제품이 묻어 있는 거를 주면서 이렇게 이불을 덮어주고 환자한테 보통 대상자한테 하도록 하거든요. 팔이 뭐 정상적이라면.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가장 그래도 만족도가 높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면은 냄새도 많이 나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은 이제 잘 간호사가 케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시면 임상적 유의사항 470페이지 항상 깨끗한 쪽에서 더러운 쪽으로 씻거나 닦는다. 그래서 우리 여성 같은 경우에는 앞쪽 요도 부위에서 항문 쪽으로 가겠죠. 그래서 여자의 경우 회음부는 앞에서 뒤로 이게 중요하겠습니다. 앞에서 뒤로. 여러분들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이런 교육은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더러운 쪽이 앞쪽으로 오면은 감염이 되겠죠. 그래서 항문 쪽에서 닦는 게 아니고 앞에서 뒤로 꼭 닦아주시고 남자의 경우는 요도구의 중심에서 바깥쪽으로 원을 그리면서 요도구를 청결하게 한다. 그래서 포경수술 뭐 하고 했던 뭐 남동생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그런 자료들을 보게 되면 이렇게 둥글거든요.
그래서 circumcision이라고 해서 둥글게 이제 표피를 이렇게 깝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이제 남자 경우에는 어릴 때부터 요도구 중심에서 이렇게 바깥쪽으로 원을 그리면서 이제 청결하게 닦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발간호 보겠습니다. 471페이지 발간호. 그래서 그릴 때마다 발에 체중이 2~3배 실린다. 보통 사람들은. 그래서 노인 대상자 발 관리에 대해서 이제 알아야 되고요. 여기 보면 혈액 공급이 감소되고 동맥경화증이 동반된 경우 발의 궤양이나 외상 후 감염에 걸리기 쉽다. 그래서 노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혈액 이런 공급이라든가 서큘레이션 순환이 잘 안 되죠. 그러면 거기가 혈액 공급이 감소되고 혈액량이 줄어들다 보면 거기에 이제 세포로 가지를 못하겠죠. 혈액이 가야지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을 하는데 그렇게 감소되면서 동맥이 딱딱해지는 동맥경화증이 동반되면서 그러면 피가 안 가기 때문에 그 부위는 세포가 죽겠죠. 그러면 이제 발의 궤양, 얼싸나 외상 후 감염에 걸리기 쉬워집니다. 그래서 노인의 경우 유연성의 감소와 시력의 약화로 발 자가 관리가 불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당뇨 발에 대해서는 뒤에 나오겠습니다. 여기 나오네요. 예, 안전주의. 그래서 당뇨 대상자들은 네, 여기가 우리가 국가고시라든가 시험이 많이 나온다는 부분입니다. 당뇨 대상자들은 하지 절단의 위험이 높습니다. 장기적인 발 사정과 적절한 발 관리에 대한 교육이 하지 절단의 위험성을 감소시킨다. 이 얘기는 뭐냐면 당뇨라는 병은 온몸이 일단은 설탕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BST 체크를 했을 때도 당이 높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혈당이 높다는 거는 얼마나 균들이 좋아하겠어요. 천국인 거예요. 그래서 발도 손톱도 이렇게 일자로 잘라야 되는데 자르는 상황에서 문제가 생겨서 상처가 나면 거기에 균들이 막 오는 거죠. 그리고 뭐 잘 치료가 안 되거든요. 당뇨 환자들은.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이제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있다 보면 당뇨가 잘 조절이 안 되시는 분들은 처음에는 엄지발가락 잘랐다가 그 다음에 두 번째 발가락, 그 다음에는 발목까지, 그 다음에 무릎 밑에까지 이렇게 절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발 간호가 특히 중요합니다. 작은 신발은 절대로 신어서는 안 되고요. 발에 상처가 나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해야 되고 아까 얘기했던 그런 이제 바를 수 있는 오일 성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발라서 발이 갈라지거나 이렇게 하면은 안 되겠습니다. 47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고위험 대상자 이제 확인해서 계속해서 나와요. 당뇨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당뇨나 아니면 말초혈관 질환자에서 뭐 버거스 디지즈라고 하는데요. 이런 말초혈관 디지즈라든가 이런 당뇨 환자들은 말초의 혈액 순환 감소로 인해서 버거스 디지즈, 네, 버거스 디지즈. 그래서 이런 이제 환자는 말초의 혈액 순환 감소로 인해 피부에 손상이 있을 때 감염되기 쉽습니다. 475페이지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손발톱입니다. 앞에서 자르는 거 보여줬죠? 그래서 이런 손발톱은 특히 이제 노인의 손발톱은 젊은 사람보다 자라는 속도가 늦고 딱딱하고 구부러져 있다. 특히 이제 우리 고위험 중에서 아까 당뇨 그리고 버거스 디지즈 그리고 노인 이런 분들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이제 나옵니다. 어떻게 잘라야 되는지 손톱, 호분, 발톱은 자르되 손가락 끝이 일직선이 되도록 곱게 자른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PPT 할 때 손 보여드렸죠? 네, 그래서 일자로 되게 자르고 당뇨 그리고 순환기 문제, 우리가 서큘레이션 순환에 있는 문제가 있는 대상자들은 자르는 것보다 끝을 줄로 다듬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여기 있는 끝부분들 있죠. 이 끝부분을 또 자르게 되면 여기에 균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줄로 이렇게 다듬어주는 뭐 끌이라고도 하죠. 그렇게 다듬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네, 나와 있고요. 손톱 보이시죠? 이렇게. 이렇게 자르도록 여러분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